소방 쪽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들 하죠. 불만 안 나면 조용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이고 자격증만 따면 평생 밥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현실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꿈과는 다르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소방산업기사 따고 첫 회사 들어가서 소방 점검 나가던 그날. 이제 기술직이다. 평생 굶을 일은 없겠지. 그때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알게 됩니다. 소방이란 게 얼마나 몸도 정신도 갈려나가는 일인지. 하루 아침 8시에 나가면 밤 9시에 들어옵니다. 여름엔 안전모 쓰고 천장 위로 올라가고 겨울엔 옥상에 올라가서 펌프 성능 시험합니다. 경종이 울리면 머리가 띵하고 소화전 닫을 땐 팔에 피멍이 듭니다. 점검 끝나고도 집에 못 갑니다. 사무실 들어가면 보고서 정리해야 하죠. 감지기 2층 4번 오작동, 유도등 전원 불량, 비상벨 작동 불가. 그걸 전부 엑셀에 입력하고 사진 첨부하고 소방서 제출용 서류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안정적인 기술직의 실체입니다. 물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소방은 배워두면 평생 간다. 배관, 감지기, 유도등 다 알아두면 나중에 다 쓸모 있다.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급여입니다. 점검 1년, 2년 해도 월 300 넘기 힘듭니다. 회사만 바뀔 뿐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경력 쌓아도 오르는 건 몸값이 아니라 스트레스죠. 게다가 팀 단위로 움직이니까 사람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 무전으로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 일상이에요. 야, 경종 울려야 된다니까 왜 안 울려? 감지기 찍었다니까 안 찍혔어 이 새끼야. 하루 종일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점검은 그렇게 1년, 2년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배울 것도 없고 몸만 망가집니다. 이때 대부분이 공사팀으로 옮길까? 하면서 이직을 고민하죠. 공사팀은 점검보다 돈은 조금 더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럽게 힘듭니다. 현장 따라다니며 땀 범벅이 되고 먼지 먹고 밤새 배관 따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단선된 선로 찾으려면 천장 텍스 뜯고 쥐새끼가 파먹은 선을 붙들고 욕이 절로 나옵니다. 그나마 공사팀은 기술이 남습니다. 감지기 배선, 스프링클러 시공, MCC, SVP, 밸브 조작 등 진짜 기술은 이쪽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사수만 잘 만나면 경력 3년 후엔 독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수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수 만나면 인생이 늪에 빠집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바로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이들은 점검팀의 대장이고 서류상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업계에선 관리사 따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억 단위로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평균은 아닙니다. 합격률 3% 안팎, 3년 공부해도 떨어지는 사람 태반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응시요건이 완화돼서 2026년부터는 기사만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경쟁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죠. 소방업계의 끝판왕인 소방기술사도 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까지 다 커버하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기술사 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기사 경력 4년 요건부터 빡세고 시험은 관리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그럼 대안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나마 연금 있고 신분 보장되고 위험수당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쟁률도 예전보다 낮아요. 그래서 업계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은 공무원이 왕이다. 결국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방기사는 머슴, 관리사와 기술사는 귀족, 공무원은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입니다. 이게 바로 소방업체 취업 현실의 핵심입니다. 물론 누구나 기술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평생 봉대 들고 무전 칠 순 없겠구나. 그때부터 길이 갈라집니다. 관리사로 올라서든가 공사로 기술 쌓든가 아니면 소방공무원으로 틀든가. 이 셋 중 하나가 아니면 소방에서 사람답게 살긴 어렵습니다. 소방 쪽으로 발을 들이는 사람들의 90%는 점검팀부터 시작합니다. 자격증 따고 첫 회사 들어가면 바로 점검 현장으로 나가죠. 그냥 그런 겁니다. 소방에서 점검은 입문 코스이자 통과일이에요. 회사 규모가 크면 팀도 많고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일자리 많네 싶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항상 구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루 출근하면 팀장 1명, 기사 1명, 보조인력 한두 명. 이렇게 3명에서 4명이 팀이 돼서 돌아다닙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3군데 정도 뛰어요. 오전 한 현장, 점심 먹고 오후 한 현장, 운 나쁘면 저녁까지 끌려갑니다. 점검 현장은 엘리베이터에 이런 안내문 붙어 있죠. 오늘은 소방 점검이 있습니다. 경종이 울려도 놀라지 마세요. 그 안내문 볼 때마다 웃음 나옵니다. 우린 늘 그 경종이 울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수신기 앞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무전기로 말합니다. 2층 감지기 3번 작동 확인. 그럼 봉대 들고 다니는 인원이 감지기를 찍어. 2층 3번 확인 완료. 그럼 또 무전 옵니다. 다음은 4번.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합니다. 단순하죠? 단순한데 정말 정신 나갑니다. 소방 점검은 단순 반복의 연속입니다. 감지기 찍고 유도등 테스트하고 스프링클러 누르고 펌프 성능 시험 돌리고 방수압 측정하고 이걸 수십, 수백 번 반복합니다. 처음엔 신기합니다.
이게 다 불났을 때 작동하는 장치구나.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문제는 이 단순한 일을 매번 다른 건물에서 다른 구조로 다른 팀장 밑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 구조가 다르니까 동선이 꼬이고 감지기 위치가 엉망이면 욕이 튀어나옵니다. 감지기 하나 안 찍히면 팀장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야, 무전기 배터리 확인했어? 왜 안 터져?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냐? 다시 가서 찍어. 그날 하루는 그냥 지옥이에요. 점검 다 끝내고 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지적사항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불량 유도 등 감지기 미작동, 펌프 누수, 배관 노후 이런 거 다 체크해서 문서로 정리합니다. 소방서에 제출할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팀장은 퇴근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점검팀은 저녁 8시 넘어 퇴근합니다. 점심은 차에서 컵라면으로 때우고요. 퇴근길에 무전 소리만 들려도 PTSD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급여는 어떨까요?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진짜 박합니다. 초봉은 220에서 250 사이, 3년차 돼도 270 많아야 300. 서울 수도권 대형 업체 아니면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장 이동 많고 야근 수당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하루만 나오자. 그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주 6일이 기본이에요. 점검일지 작성, 보고서 정리, 사진 첨부. 이 모든 게 업무 시간이 아니라 서비스로 간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소방이라는 게 워낙 분야가 넓습니다. 감지기, 수신기, 방수설비, 배관, 펌프, 유도 등 비상 콘센트, 경보설비. 이걸 한 바퀴 돌아보면 아, 이게 소방이구나. 딱 감이 잡힙니다. 점검은 해라. 하지만 1, 2년만 해라. 그 이상은 배우는 게 없습니다. 3년 차쯤 되면 보고서 작성, 수신기, 펌프, 소화전 모두 눈 감고도 합니다. 그때부터는 성장도 없고 급여도 안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공사팀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대신 기술을 배워야겠다, 이 생각이 들죠. 그래, 이제는 공사팀으로 옮겨야겠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점검은 배울 거 다 배웠고 급여는 그대로니까요. 공사는 몸은 힘들어도 기술이 남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소방에서 기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결국 공사입니다. 공사는 말 그대로 점검팀에서 지적한 불량들을 직접 고치고 시공하는 일입니다. 감지기 증설, 배관 교체, 유도 등 교체, 스프링클러 추가, 그리고 펌프실의 MCC나 밸브까지 다룬다.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재 싣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배선 따고 저녁까지 마무리합니다. 오늘 끝낸다고요? 아니요. 내일도 옵니다. 배관 연결이 덜 끝났거나 천장 텍스 다시 뜯어야 하거나 도면이랑 실제 현장이 다르거나 소방공사는 늘 변수가 일상입니다. 그래도 공사는 점검보다 돈은 좀 됩니다. 능력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짬이 쌓이고 기계랑 전기 다 볼 줄 알면 회사에서도 대우해줍니다. 저희 팀장님은 공사 11년 차였는데 급여가 관리사보다 높았어요. 그만큼 실무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는 다릅니다. 보조로 들어가면 그냥 노동자입니다. 감지기 들고 뛰고 배관 옮기고 드릴 들고 천장 뚫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처음엔 그저 보조입니다. 현장은 날마다 달라요. 빌딩, 공장, 병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냉난방도 제각각이라 여름엔 사우나, 겨울엔 냉동창고입니다. 가끔은 꿀같은 날도 있습니다. 단선 수리하러 갔는데 텍스 뜯어보니 쥐새끼가 선만 씹어놨더라. 그럴 땐 오늘은 운 좋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수입니다. 공사는 사수를 잘 만나야 삽니다. 사수가 이상하면 배관 길이 잘못 재서 하루 종일 다시 뜯고 선로 잘못 따서 도면 다 꼬이고 결국 욕은 다 밑에 사람이 먹습니다. 공사팀은 팀 단위라서 한 명이 삐끗하면 다 같이 지옥행이에요. 그리고 그 지옥을 매일 반복합니다. 기술 배우려면 참아야 합니다. 배관 따는 법, 감지기 배선법, 수신기 결선, 밸브 세팅 이런 건 실제 공사 아니면 절대 못 배웁니다. 이걸 익혀두면 나중에 개인 부업도 가능해요. 야간에 아는 건물 감지기 고쳐주고 용돈 버는 식으로요. 그래서 소방에서 진짜 기술자는 관리사도 기술사도 아닌 현장 공사 경력자입니다. 단 몸이 버텨야 합니다. 아무리 기술 있어도 허리, 어깨, 손목이 다 나갑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하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관 절단하다 손 베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 위험도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공사팀은 일이 많을수록 지옥이 됩니다. 일 많으면 돈도 많지 않냐? 그건 맞는데요. 하루 12시간씩 6일을 뛰면 그 돈이 남질 않습니다. 몸이 남아야 돈을 쓰죠. 그래도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기술이 쌓입니다. 소방공사 경력 5년이면 감리나 관리직에서도 대우해줍니다. 기계설비나 전기공사로 전향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소방에서 공사는 최후의 길이다. 관리사나 기술사로 못 가겠다면 결국 남는 건 공사뿐입니다. 몸은 힘들지만 기술이 남고 나중에 부업으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수 진짜 잘 만나야 합니다. 사수 잘못 만나면 배관보다 먼저 인생이 새어나갑니다. 소방업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이 자격증은 말 그대로 소방업계의 중간 보스입니다. 기술사 바로 아래, 업계에서 기술과 책임을 동시에 인정받는 자리죠. 관리사는 점검팀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점검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관리사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감지기를 찍든 펌프를 돌리든 최종 서명은 관리사가 합니다. 그렇다 보니 급여도 다릅니다. 소방 쪽에서 억대 연봉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관리사 이야기예요. 대형 점검업체나 공공기관, 병원 상주 관리사들은 연 1억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평균은 아닙니다. 관리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해야 합니다. 합격률은 3% 남짓 100명 중 3명 붙는 시험이에요. 지금은 응시 요건이 기사 자격증 2년 경력인데 2026년부터는 기사만 있어도 응시 가능합니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물관리사가 쏟아져 나오고 몸값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황금기지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관리사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선 봉대는 안 듭니다. 대신 서류와 책임을 듭니다. 점검 나가면 수신기 앞에서 팀을 지휘하고 지적사항 조율하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도 해야 합니다. 건물주랑 말싸움도 해야 하고요. 불량 지적이 나오면 이거 왜 안 고쳤냐, 이거 교체해야 한다, 이런 소리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하진 않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화재라도 나면 관리사 이름부터 올라갑니다. 이 건물 점검은 누가 했습니까? 서류에 당신 이름이 있죠. 그래서 관리사는 돈을 더 받습니다. 대신 잘못되면 감옥도 갑니다. 결국 이 일은 돈과 리스크를 맞바꾸는 자리입니다. 그 위에는 기술사가 있습니다. 소방기술사. 기술사는 소방업계의 전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설. 기사 자격증 따고 경력 4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고 시험은 관리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합격률은 1에서 2%. 몇 년을 공부해도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기술사는 설계, 시공, 감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움직입니다. 건축물 시공 시 소방기술사는 감리로 상주해야 합니다. 도장 하나 찍을 때마다 몇백만 원이 오갑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도장값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기술사들은 현장 안 나가고 도장으로 먹고 산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큰 건물, 병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사 이름 한 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서류가 통과됩니다. 그만큼 면허의 힘이 막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기술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공부량이 장난 아니고 합격까지 최소 3년에서 5년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기술사 본 사람 진짜 손에 꼽습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나뉩니다. 점검은 노동, 공사는 기술, 관리사는 책임, 기술사는 권력. 이 넷 중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소방공무원이 갑이다. 아무리 관리사, 기술사라도 인허가 내주는 건 소방공무원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갑이에요. 업계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사, 관리사 다 필요 없다. 공무원 눈밖에 나면 끝이다. 그래서 결국 소방에서 살아남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관리사로 올라가든가, 둘, 기술사까지 가든가, 셋, 공무원으로 틀든가.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그 아래는 그냥 노예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장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은 바닷물보다 짜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점검은 체력전, 공사는 인내전, 관리사는 머리전, 기술사는 멘탈전.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건 소방공무원입니다. 이게 바로 소방업계의 구조입니다. 단순하지만 잔혹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소방은 불 꺼야 하니까 없어질 리 없잖아요. 맞습니다. 소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라집니다. 현장 뛰던 사람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업계를 떠납니다. 힘들어서 나가고 급여가 안 올라서 나가고 다른 길을 찾아서 나갑니다. 점검팀에서 버티다 공사로 옮기고 공사에서 버티다 관리사 공부 시작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반 시설관리직으로 빠지는 사람, 이게 흔한 루트예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리사 따서 억대 연봉 받는 사람, 기술사 따서 감리 맞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100명 중 1명 아니 0.5명쯤 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야, 그냥 소방공무원 할걸. 왜냐면 결국 소방공무원이 갑이니까요. 업무 지휘권도 있고 법적 권한도 있고 연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도 결국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소방에 꿈이 있다면 공무원으로 가라. 소방공무원 경쟁률도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방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30대 중반까지도 도전 가능합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 관리사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 말고는 없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알고 가셔야 합니다. 첫째, 점검은 1, 2년만 하세요. 배울 만큼 배우고 빠지세요. 그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둘째, 공사는 사수 잘 만나세요. 공사는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좋은 사수 만나면 기술자가 되고 나쁜 사수 만나면 노예가 됩니다.
셋째, 관리사 준비는 신중하게 하세요. 3년 이상 걸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운 좋으면 붙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넷째, 기술사는 목표로 두되 환상은 버리세요. 도장값만으로 먹고 산다? 그건 1%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공부의 끝판왕입니다. 다섯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는 단독 직업이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시설관리직이 겸임하는 겁니다. 소방선임은 책임이 큽니다. 화재라도 나면 관리 책임자로 감방 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꿀보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소방은 꿈으로 가면 지옥이고 각오로 가면 생존이다. 이 업계는 냉정합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몸이 힘들고 책임은 무겁고 급여는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방은 그냥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내가 맡은 자리니까 한다. 그 말이 멋있죠. 하지만 그 멋진 말 뒤에는 수많은 좌절과 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소방 쪽 고민하는 분들 소방산업기사 따면 취업된다더라. 이런 말 듣고 덜컥 들어오지 마세요. 현실은 훨씬 다릅니다. 점검팀 들어가면 하루 종일 무전치고 공사팀 가면 천장 기어다니고 관리사 공부하면 인생이 멈춥니다. 기술사로 가면 사회생활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고도 그래도 이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땐 누구보다 단단해질 겁니다. 이 업계에서 버티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뿐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만 정말 해야 한다면 끝까지 알고 시작해라. 그게 진짜 소방의 생존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상에서 다 말하지 못한 현실, 점검 서류, 시공 단가, 관리사 공부 루트, 소방선임 실제 사례, 이런 디테일한 정보들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시설워크를 검색해보세요. 현직 소방기사, 공무원 준비생, 시설관리인들이 현장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소방의 현실을 알고 싶다면 책보다 빠르고 강의보다 현실적인 곳.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 시설업계의 진짜 이야기 그곳에서 확인해보시죠.